1번은 확률 변수 x가 1 이하일 때 확률을 구하라고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거잖아. 확률 변수 x하고 확률 변수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나오는 확률의 값은 총합은 항상 얼마냐면 1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a의 값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의 변수 0, 1, 2, 3에서 일어나는 확률, 얘네들의 각각의 합을 얼마로 놓고 1로 놓고 들어가면 a의 값 구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번의 경우는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부터 10까지로 주어져 있을 때 x가 k일 때, 즉 확률 변수가 k일 때와 1일 때의 확률에다가 k배했을 때 확률이 서로 같을 때인 거잖아. 그러면 얘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어쨌든 확률의 총합은 항상 얼마냐면 1이야. 그럼 얘대로 가면은 이 말하고 똑같아. 조건대로 가면 x가 1일 때는 k가 1이니까 그대로 같을 거고, 확률 변수 x가 2일 때는 누구의? 확률 변수 x가 1일 때의 확률의 몇 배라는 것과 똑같으면 2배 하는 것과 똑같아. 그럼 결국은 변수가 1부터 10까지이기 때문에 x가 1일 때의 확률부터 시작을 해서 확률 변수 x가 10일 때의 확률의 총합이 얼마인 것과 같다. 1. 그러면 얘 좌변하고 우변의 등식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확률 변수 x가 1일 때의 값을 기준으로 거기다가 k 배해준 거잖아. 그러면 1일 때의 확률을 우리가 뭐 a라고 놓으면 2일 때는 그것의 몇 배가 돼? 그러지 해서 총 몇 배? 얘가 얼마? 1. 그러면 할 수 있지. 그러면 3 이상 6 이하니까 확률 변수 자체가 자연수의 값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3 이상 6 이하일 때 확률의 합과 같은 의미니까 확률 변수 x가 3일 때, 4일 때, 5일 때, 그리고 얼마일 때까지? 6일 때까지 총 합 정리시키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은 자, 3번은 확률 밀도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x가 0 이상 2 미만일 때는 kx 값,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는 요 모양을 하고 있는 함수의 형태를 하고 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이 확률을 0 이상 1 이하에서 확률을 구하려면 결국은 이 확률 밀도함수에 해당하는 누구만큼 확률을 구할 수 있는 이 함수 관계식에서 k의 값을 구하는 게 먼저. 그럼 결국은 모든 확률의 총합은 얼마냐면 1인 거고, 실은 이 확률 밀도함수가 이렇게 된 거지. x하고 y의 대응 관계하고 똑같은 함수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요런 모양과 요런 모양이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0부터 4까지 해당하는 이 변수들이, x에 대한 변수들이 하나하나 이 함수하고 대응시켰을 때 이 함수의 값에 해당하는 요 길이만큼을 다 더한 게 결국 이 각각 하나하나가 확률이 되는 거고, 얘네들의 총합이니까 결국은 이 x축하고 이루는 이 도형의 넓이가 결국은 얼마와 같다? 1과 같다. 그래서 삼각은 아니 뭐지? 이 확률 밀도함수 fx를 우리가 그리면 자, 확률 변수 x가 2일 때는 결국은 확률이 서로 같겠지. 그리고 얼마일 때까지? 4일 때까지. 그리고 요가 2일 때는 2k 나오네. 그럼 결국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와 같다? 1.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1인 거기 때문에 k의 값이 얼마? 2분의 1. 그래서 이 확률 밀도함수가 완성이 되지. 얘는 뭘로 2분의 1x고 얘는 2분의 1 곱하기 4-x. 그럼 0 이상 1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0부터 0 이상 1 이하에 해당하는 요 범위에 해당하는 확률을 물어봤기 때문에 요 삼각형이 뭐만큼? 넓이만큼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1일 때는 x의 범위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x가 1일 때는 여기가 원래는 k였겠지.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k의 값이 2분의 1이니까 0 이상 1 이하에서의 확률의 값은 4분의 1 하고 넓이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로 하고, 여기는 좀 기억나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자, 여기는 지금 다각형 형태로 돼가지고 a부터 0까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범위 안에서의 확률이 3분의 1이다 라는 것은 결국은 이 왼쪽에 있는 요 직각 삼각형의 넓이의 값이 결국 얼마냐면 3분의 1이겠지. 그럼 여기서 2분의 1 하고 a가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 곱하기 이만큼 한 개 3분의 1이면서 a의 값이 우리가 결정이 될 거고, 그럼 요만큼이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반대쪽에 있는 이 오른쪽 방향에 있는 얘네들의 넓이의 값은 얼마와 같다? 그러면 우리가 뭐해? a와 b를 구할 수
있지.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원래는 뭐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확률 하나하나 나왔으면 얘네들이 각각의 대응하는 함수값들이 하나씩 이렇게 띄엄띄엄 나왔겠지. 근데 지금 얘가 범위로 나왔기 때문에 연속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결국 그 안에 무수히 많은 확률 변수 x들이 있을 거고 걔네들에 해당하는 함수값들 다 더하면 결국은 그 함수값이 결국 얘네들이 대응했을 때 나오는 이 길이들이기 때문에 이 선분의 길이를 다 모이면 하나의 면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 다각형의 넓이 또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확률의 총 합하고 서로 같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지.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확률 변수, 확률 분포표 만들어 가지고 이 확률 변수 x하고 확률 사이에서 나타내는 그 평균값을 뭐라고 하냐면 기대값이다 라고 해. 그래서 이제 그거를 표현할 때 EX라고 나타내고 우리가 그 평균에 대한 그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또는 기대값을 구하는 방법이 변수하고 각각에 대응하는 확률의 총합. 이제 뭐처럼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에 그 통계를 거기서 처음 접할 때 평균을 배우고 도수라는 걸 배우고 도수분포표를 배우잖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자면 뭐 70점 이상 80점 이상 미만, 80점 이상 90점 미만, 뭐 90점 이상 100점 미만 했을 때 각각에 해당하는 도수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그냥 70점은 한 명 있고 80점도 한 명 있고 90점도 한 명이 있어. 그러면 이거의 평균 구해 그러면 우리가 뭐 시험 보고 과목 평균 구하는 것과 똑같이 전체 도수로 나눠줬었단 말이야.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로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변수와 그 확률이 대응됐을 때 얘네들의 합에 대한 평균값. 그러니까 지금 이거 총 6명 있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뭐 기대값을 가지고 왔을 때 요렇게 볼 수 있지. 그러면 요만큼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는 우리가 평균 구하라고 하면 이거야. 75 곱하기 1이고 그 다음에 85 곱하기 2하고 95 곱하기 3 해서 얘네들을 결국은 전체 도수로 나눠줬을 때 평균값이 나왔고 그럼 얘를 따로따로 보면 이거네 75 곱하기 6분의 1이고 85 곱하기 6분의 2고 95 곱하기 6분의 3인 거야. 그럼 이걸 확률의 의미로 돌아가 버리면 자 75, 85, 95가 이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6분의 1과 6분의 2와 6분의 3이 이 각각에 해당하는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값이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을 다 곱해서 더해서 나타낸 게 결국은 전체 평균이 되는 거고 그게 기대값이 되는 거지. 그거를 EX라고 나타낸 거고 걔를 공식화 시켜서 나타낸 게 지금 얘 배웠을 건데 배웠던 거고 요 XI하고 XE하고 XN 여기까지가 지금 방금 말한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인 거고 그 다음에 PI, P2부터 시작해서 PN까지가 결국은 전체 도수분의 각각에 해당하는 변수에 해당하는 도수의 P의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겠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각각의 확률의 총합은 1이기 때문에 변수에 대한 확률들의 합은 항상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나오기를 그 변수에 대한 기대값이기 때문에 그대로 변수 2에 대한 확률 그 다음에 4에 대한 확률 그리고 6에 대한 확률의 총합이 3분의 16 그래서 미지수 어차피 2개이기 때문에 결국은 방정식도 몇 개로 2개로 만들어서 그냥 이거 연립방정식만 하면 A하고 B의 값 구해지겠지. 그럼 이제 여기 분포표를 만들어도 되고 그럼 이제 기대값이라든가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면 문제 읽었을 때 이 확률 변수 X가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찾는 거를 조금만 하면 돼. 뭐 키에 대한 확률인지 몸무게에 대한 확률인지 변수가 뭐 시험 점수에 대한 확률 변수인지 이제 이런 것들만 우리가 조금 더 잘 따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될 거고 자 6번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7의 곱 그 던져서 나온 눈의 수와 7의 곱을 4로 나눈 나머지를 확률 변수 X라고 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1부터 6까지의 눈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최소 7부터 얼마까지냐면 42까지야. 그럼 이 범위 안에 들어간 숫자니까 7부터 시작해서 딱 여기까지 그러면 4로 나눈 나머지 그러니까 이 각각의 곱한 수가 변수가 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을 곱을했을 때 나오는 수에 대해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지. 그럼 곱하고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뭐 해주냐면 나눴을 때 나머지 찾을 건데 해봤자 4로 나눈 나머지는 4의 배수면 0일 거고 그 외에 나머지는 얼마까지냐면 3이야. 그러면 자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수는 결국은 나머지가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나타내면 0 아니면 1 아니면 2 아니면 3이 되는 거. 이게 변수가 되는 거고 거기에 대응하는 확률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한 개의 주사위 던져봤자 6개야. 그럼 거기에 각각 곱해서 나온 숫자들도 하나, 둘, 셋 하나씩밖에 안 나올 거란 말이지. 근데 그거에 대한 확률이 아니라 나머지에 대한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0이 될 때 경우의 수와 나머지가 1이 될 때 경우의 수, 2이 될 때 3이 될 때의 경우의 수를 각각 찾아야 이 변수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4의 배수는 일단 28하고 40이 나네. 하나밖에 없네. 그럼 나머지가 0이 되면 6개 중에 하나의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0에 대한 확률은 얼마냐면 6분의 1. 그 다음에 나머지가 1이 되는 경우가 20이라고. 또 있냐? 없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확률은 6분의 1. 2가 될 때가 14하고 42. 그럼 얘가 6분의 2. 그 다음에 나머지가 6분의 3이냐? 2 맞지? 그래서 얘네들의 총 합계가 얼마? 1.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변수가 누군지 우리가 구분만 하면 그 나머지에 대한 기대감, 뭐 분산 이런 건 전부 다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7번은 자,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5개. 자, 2개를 동시에 꺼낼 거고 그러면 결국은 8개 중에서 몇 개의 공을 꺼내는 사건이냐면 2개의 공을 꺼내는 사건인데 흰 공이면 200원을 받을 거고 모두 검은 공이 나오면 2100원, 서로 다른 게 나오면 1400원을 받는다. 자, 여기서는 누구의 기대값이냐면 금액에 대한 기대값이기 때문에 여기는 확률 변수가 누가 되냐면 확률 변수가 돼? 금액이 되겠지. 그래서 왜냐면 기대값이라고 하는 게 평균이었기 때문에 결국 찾고자 하는 것은 얘거든. 그럼 얘가 뭐냐에 따라서 나올 거고 금액에 대한 기대값이기 때문에 금액의 평균과 같아서 1,400원이 나올 때와 2,100원이 나올 때와 2,800원이 나올 때의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 물어보는 문제. 그럼 자, 여기서 우리가 뭐 하자? 변수 찾아내는 거 찾아야 되잖아. 8개 중에 몇 개를 꺼낼 거야? 2개 꺼내는데 이 확률 변수가 1,400원일 때 밑에다가 우리 확률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100원이 될 때 자, 그럼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몇 개 중에 8개 중에 2개를 꺼낼 거고 서로 다른 공이 나올 때 1,400원이잖아. 그러면 검은색 중에 하나 나오고 흰색 중에 하나. 그래서 얼마냐? 87, 56. 28분의 15. 그럼 여기는 여기가 얼마? 28분의 15. 이렇게 변수가 1이 내려가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2개를 꺼내되 2,100원이니까 둘 다 검정색이니까 52. 그럼 28분의 10 맞아?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나오지. 3개 중에 2개 주니까 얼마냐? 28분의 3.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값 구하면 되지. 그래서 변수 정하고 그 변수에 대한 확률 구하는 거 찾기. 지금 연습하는 거는 넘어가도 될까? 네.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뭘 구하는 거, 그 기대값에 대해서 분산. 분산은 어려운 건 아니고 뭐였냐면 편차의 제곱.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로 돌아가면 편차 제곱에
총합의 평균, 이게 분산이었어. 그 다음에 이것의 양의 제곱근이 뭐였지? 표준? 편차. 자, 그거 이용해서 들어가는 문제. 그러면 니네들 먼저 뭐부터? 분산은 이 편차에서 이 변수의 제곱에 대한 평균에서 누구만큼 빼기? 평균의 제곱만큼 빼면 되지. 그러니까 뭐 여기는 이미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주어졌냐면 문제 주어지기를 이 앞에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확률을 찾으라고 했었으면 여기는 지금 확률 변수 찾는 거니까 누구를 이용해서 어디 갔지? 여기 기대값 이용해서 그러면 1 곱하기 4분의 1 2 곱하기 8분의 1 4분의 1 자, 요 값이 바로 얼마냐면 5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찾아주면 되고 여기서 A의 값 확인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분산 찾을 거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수의 제곱에 대한 평균이야. 그러니까 정리가 다 됐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만 해주면 돼? 이제 변수. 제곱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변수를 전부 다 뭐 해가지고 제곱. 이렇게 1의 제곱, 2의 제곱, A의 제곱, 8의 제곱에서 그것에 대한 평균을 구할 수 있겠지? 각각의 확률 나왔으니까 거기서 빼고 기대값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5의 제곱 들어가면 되지.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표준편차 구하라고 하면 양의 제곱근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9번은 흰 구슬이 4개고 파란 구슬 3개고 이미 2개를 꺼낸다. 파란 구슬의 개수를 확률 변수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0개부터 시작해서 하나 2개까지밖에는 못 나오겠지. 구슬은 3개지만 꺼내는 과정이 2개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잡았을 때 하나도 안 나오니까 7개 중에 우리가 몇 개 꺼내냐면 2개 그리고 3C가 아니라 얼마? 4C? 2 그 다음에 7C분의 1개 나올 거니까 흰 구슬 1개 파란 구슬 1개 그 다음에 여기는 파란 것 중에 2개 그렇게 해서 이제 뭐부터 구하고 EX도 구하고 그 다음에 X제곱에 대한 평균도 구하고 해서 분산 구하기. 자, 여기는 이제 응용하는 문제. 이건 그냥 공식 그대로 가져다가 이미 X제곱에 대한 평균 나왔고 분산이니까 기대값에 대한 제곱이니까 그럼 결국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K 더하기 1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돼? 위로 볼록 어디서? 꼭지점에서 최대값 구하는 문제. 하나도 안 어렵지? 통계는 사실은 점수가 잘 나오는 단원이라서 실수하면 좀 점수가 많이 깎이니까 실수 안 하면 점수 잘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공식 외우고 있어? 외워야지. 어려운 말은 아니야. 그냥 예를 들어서 1, 2, 3이라고 하는 뭐 별량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근데 얘네들이 2개, 3개, 4개씩 있었어. 그럼 얘네들의 평균 구하라고 하면 평균이 얼마일까? 2랑 6이랑 7이랑 되면 15네. 15를 9로 나누면 평균 이상이진다. 평균 얼마 나와? 20 나와? 평균이? 잠깐 내가 숫자를 이상하게 쓴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할게. 얘네들 3개의 별량에 대해서 평균을 M이라고 가정할게. 이 숫자 가지고 오자. 3으로 하고 평균을 3으로 하고 분산을 뭐 이 정도로 잡아줄게. 그러면 얘네들을 3배를 뭐 2배를 한다고 치자. 이 별량에다가 전체 2배를 해. 그러면 얘네들도 전부 다 따라서 2배가 되겠지.
그러면 평균도 같이 따라서 몇 배가 되냐면 2배가 돼. 근데 분산은 뭐 하냐면 편차에다가 제곱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편차는 누구에서 이 별량에서 사실은 평균만큼 빼는 게 편차였어. 그러니까 별량이 x1에서 원래 편차는 안 들어도 되겠다면 말해. 들어야 되겠냐? 그러면 여기는 편차를 먼저 구해보면 이 x1에서 전부 다 3만큼이 아니라 자 이렇게 3만큼 빼가지고 전부 다 뭘 만들었냐면 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전부 다 다시 제곱을 했어. 그래 가지고 얘네들에 대한 평균을 구한 거야. 그게 지금 얼마냐면 분산이라고 놓을 수 있어. 근데 자 여기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얘네들에다가 아까 했던 것처럼 전부 다 2배를 한 거야. 2배를. 그러면 평균도 2배가 됐고 자 여기다가 이제 뭐를 해주냐면 평균에다가 얘네들도 편차를 구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평균 2 곱하기 3만큼씩 전부 다 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 제곱을 하면 2로 묶어서 x1-3 되고 자 편차가 요렇게 이제 바뀌겠지? 자 그리고 제곱을 하면 제곱이야. 그럼 얘를 더할게. 그럼 얘네들을 다 묶으면 그러면 결국은 누구랑 같냐면 여기 있는 모양하고 이 가로 중가로 안에 있는 모양이 서로 어때? 같아. 그럼 결국은 원래 나누기 3 하는 데까지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분산이 누구하고 같냐면 처음에 만들어 놓은 이 분산의 값하고 서로 같아. 근데 거기에 몇 배가 된 거하고 똑같아? 4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여기 보면 분산은 처음에 주어져 있는 별량의 확률 변수 x에다가 a배 하게 되면 처음 주어져 있는 변수의 분산의 몇 배가 된다? 제곱배 된다라고 나온 거야,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얼마만큼씩만 더해. 그러면 일씩만. 자, 2배씩 하고 일씩만 뺄게. 2배씩 하고 그러면 여기 있는 분산이 바뀌잖아. 분산이 바뀌기 전에 아까 평균이 3이었잖아. 그러니까 전체 평균도 1만큼 줄어들겠지. 그럼 결국은 2x1 빼기 1에다가 바뀐 평균만큼 빼야 누가 나오냐면 편차가 나와. 그러면 2x1 빼기 1하고 2 곱하기 3 더하기 1 하면서 자 여기 상수항은 어떻게 돼? 지워져. 그렇지? 그럼 결국 지워진 거는 누구랑 같아지냐면 상수배 한 거 있었지 방금 전에. 그쪽에서 했던 거하고 모양이 서로 어때? 전부 다 같아져. 그래서 평균은 여기서 하는 말은 평균은 처음에 주어져 있는 변수에다가 상수배하고 a배하고 상수만큼 더하면 평균도 같이 배가 되고 상수만큼 더해지거나 빼져. 근데 분산만큼은 뒤에 오는 상수항만큼 더하더라도 변수에다가 더하더라도 처음에 그 주어져 있는 분산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냥 실수에 대한 즉 변수의 곱한 수의 제곱배만 해주면 된다.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언제 배운 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 그냥 그대로 한 번 더 얘기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가 됐으면 어차피 이거를 증명하라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거고 지금 증명하세요라고 외우라고 하면 어차피 내일 돼도 다시 외져버리거든.
그러니까 외우는 거는 실은 외워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증명해야 될 거 몇 개를 외워야 된다 하는 거는 이제 사실 시험 보기 전에 외우는 게 차라리 도움이 되고 지금 공식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해를 하고 가져다 적용시키는 거 그건 연습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1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겠지. 얘가 얘고 얘가 얘라고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주어져 있던 평균 이 x의 기대값에다가 a만큼 더한 게 12였고 그 다음에 얘는 반대로 뭘로 가고 마이너스 a 곱하기 평균 그 다음에 더하기 3한 게 얼마 갖고 39. 그럼 실은 이렇게 보면 되지. 그냥 하나의 뭐처럼 연립방정식처럼 보면 되지. 얘를 b라고 가정하면 얘네들끼리 서로 모임만 해주면 돼. 연립해버리면 a도 찾을 수 있고 요 평균의 값도 구할 수가 있잖아. 그렇게 들어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2번은 자, A, B, C도 다 A, B를 다 구할 건데 구하는 거는 어쨌든 A하고 B 구하려면 A 더하기 하고 평균들끼리 해가지고 OB가 전체 확률 얼마 갖고 1하고 서로 같고 그 다음에 이제 X에 대한 기대값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6 곱하기 2X 더하기 4는 15가 되면서 2X는 6분의 11이야. 그러면 이제 얘네들 뭐 하면 돼? 변수랑 곱해서 더한 합이 얼마가 같아? 6분의 11과 서로 같다. 연립방정식. 이제 이거는 식에다 그냥 갖다 그대로만 대입만 하면 돼. 그래서 실수만 안 하면 다 맞을 거야. 그 다음에 14번은 식만 한번 가져다가 정리시키면 얘는 21. 그럼 가져다가 숫자만 대입. 그래서 5a 더하기 b는 21 나올 거고 표준 편차가 루트 5란 얘기는 이 x에 대한 분산이 5하고 서로 같겠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만 해주면 되고 a의 제곱 빼. 자, 이 한 개 얼마냐면 45. 그러니까 a제곱 곱하기 5니까 5a의 제곱이 45 해가지고 a는 양수. 그냥 우리 방정식만 잘하면 돼 여기는. 그 다음에 평균. x의 평균이 10이다. x의 평균은 10. 자, x에 대한 표준 편차가 3이라는 얘기는 표준 편차 말고 뭘 갖다가 분산이 얼마냐면 9.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 y에 대한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어려운 말 아니지? 얘는 이거네. 자, 한번 써보면 이거예요. 이것에 대한 평균이니까 a분의 1 x 더하기 a분의 b. 그럼 얘는 a분의 1 곱하기 자, 요것의 평균이 얼마가 되도록? 0이 되도록. 그러면 얘는 a분의 10 a분의 b가 0이고 양변 a만큼 곱하니까 b는 마이너스 10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해? 표준 편차가 1이니까 결국은 이 변수 y에 대한 분산을 뭘로 넣기? 1로 넣기. 그럼 이거지. a 제곱분의 1배 한 거랑 똑같지. x의 기수가 a분의 1배가 됐기 때문에 a 제곱분의 1 곱하기 1이 얼마? 1. 그럼 여기서 a의 값만 찾으면 돼. 그럼 16번은 어떻게 하면 될까? 저거를 요거하고 요거 나왔네. 그럼 얘가 11이고 얘가 124네. 문제는 x제곱의 평균이네. 2y. 2y는 이거? 2y는 응? 이거 말해? 이거 맞아? 내가 밖에 적은 거야? 내가 맞게 적었어. 뭘 불러온 거지? 이거? 이거? 이렇게? 응. 5. 그럼 이게 11. 그래서 얘가 12. 그럼 요거는
요거 구할 때 필요한 게 뭐야? 이거 평균이니까 요거 물어봤겠지.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먼저 나와야 된다. 얘가 사용되는 데가 있지. V. 그럼 결국은 뭘 찾는 문제? 요거 찾는 문제네, 분산. 그럼 Vx 찾으려면 요거 지금 요거 말하고 싶은 거야? 들어가고 124에서 빼면 3. 그럼 거꾸로 이제 다시 똑같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들어가면 되겠네. 일단 여기까지는 한번 정리됐으니까 한번 해볼 수 있겠어? 하고 뒤에 문제도 한번 풀어보게.